이번에는 경제 기사인데요. 구체적으로 집값 얘기입니다. 계속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얘기가. 쉼 없이 뛰는 서울 집값. 그때 집 샀어야 했는데 상대적 박탈감에 가정불화, 우울증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 기사가 전하고 있네요. 그럼 어떤 현상일까요? 6억대 아파트 구입 미룬 신혼부부 2년 만에 10억. 영영 못 살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 그러고요. 경기도 고주 20대 대기업 직원 맞선 자리에서 서울에 집 없다고 퇴짜를 받았어요. 퇴짜 놓으신 분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특히 집 없는 3040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은 다른 세대보다 심하다.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라 집을 영영 사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불화, 개인적으로는 우울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을 매일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집값 잡으려 서울권 일부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한다.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도심권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 추석 전 14곳 추가 지정할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린벨트에까지 집을 질 가능성이 있다. 그린벨트는요. 후손을 위해 아껴두는 땅 아닙니까 원래? 근데 지금 이거를 쓴다. 이 부분도 꽤 논란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다른 기사, 관련 기사가 있는데요. 그럼 그린벨트를 풀면 어디가 될까? 이것도 관심사긴 합니다. 강남, 서초, 은평 이렇게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나, 거론이 되고 있나 봅니다. 역세권 대로변엔 아파트 짓기 쉬워진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대책. 부동산 양도세 면제 기준을요. 실거주 기준이 있는데 그걸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똘똘한 한 채 수요 과연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조선일보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집값. 자, 이런 그린벨트 해제, 양도세 면제 기준 강화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걸로? 지금 뭐 잡을 것을 기대는 해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만만치 않고요. 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지금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이제 계속해서 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태껏 단속, 규제 위주에서 앞으로는 또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방향은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정부의 정책이 예. 추격전을 펼쳐는 듯한 그런 것보다는 좀 추격전. 선제적으로 지금 뭔가 일이 벌어지고 따라가는 거죠, 지금 계속?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세금을 강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팔으라 했는데 또 똘똘한 집 한 채에 몰리니까 이제 또 종부세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예.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예. 이렇게 계속 제가 볼 때 이제 추격전 양상인데 그러지 말고 좀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 흔들림 없이 가야지만이 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왜냐? 예.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리전 아닙니까? 예. 아까 앵커께서도 기사를 봤지만은 예. 집값이 계속 올리니까 예.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예. 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 아니냐. 가정 불화가 있답니다. 많은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예. 장기적인 대책을 흔들림 없이 예.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필요하고 그게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른바 무릎 호소, 무릎을 꿇고 호소란 겁니다. 무릎 호소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던 서울 강서 특수학교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문마다 평가가 좀 다릅니다. 신문 대 신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신문 대 신문, 강서 특수학교 문제입니다. 경향신문은요. 무릎 호소 1년, 오해 갈등 해소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한국일보는요. 특수학교 대가로 빗바랜 합의문이 나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보시죠.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무릎 호소 1년 강서 특교학교 설립 합의했다. 서울교육감 지역구 의원 비대위원장 오해 갈등 해소. 내년 2학기 개교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한방병원 건립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강서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손동호 강서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이 세 분이 어제 합의를 했는데요. 핵심은요, 옛 공진초등학교 터에 계획대로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짓되 앞으로 주변 학교가 통폐합돼 새 부지가 나오면 시교육청이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해 갈등이 해소됐다. 좋은 합의인 것 같다. 이런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일보는요, 빛바랜 합의문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같은 내용인데 불필요한 합의 성사위에 민원을 수용했다. 그리고 장애 학부모 찬성 주민 제외를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교육청이 앞장서서 포기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이로써 서진학교 설립의 절차적 정당성은 강해졌지만 시교육청이 반대 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한방병원 건립 협조 등 요구사항을 대거 수용했다는 점에선 논란이 적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고 평가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작년 9월에 주민 설명회에서 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여기에 특수학교를 좀 세울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 뭐 영상과 사진이 나오면서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강서 주민들에 대해서 그 비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그 뭐 마곡지구 이런 게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 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공진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부지가 생긴 거예요. 빈 그러니까 공간이 학교가 생기니까. 없어지니까 땅이 나온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강서구 주민들 중에서는 이제 여기가 허준 선생이 태어난 곳이라 지역 특성을 살려서 그러면 한방병원을 지어보자라는 요구가 있었고 한편에서는 이제 서울교육청에서는 이 특수학교가 많이 모자라니까 서울에 여기 이제 그 초등학교 부지니까 여기다 그럼 특수학교를 세우겠다. 이런 요구가 서로 이제 그 아주 큰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특수학교를 기피시설, 뭐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뭐 그 주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그 님비 현상까지도 맞물리면서 이게 이제 그 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게 최근에 한방병원은 나중에 그러면 학교들 통폐합되면서 부지가 생기면 한방병원을 최우선 해서 짓는다고 서울교육청에 이제 양보를 한 거고 그리고 그 공진초등학교 부지에는 특수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대신 이제 주민복합시설도 그럼 같이 좀 만들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 특수학교가 기피시설이냐 이런 대가를 주게 그런 이제 비판을 지금 한국일보에서는 한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현실적인 그 주민들의 요구가 서로 있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타협안이 됐던 거는 아닌가. 그것도 좋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뭐 맞다 틀리다 말하기 좀 어렵네요. 조대인 변호사. 현실적인 합의를 해서 갈등을 푼 것이다. 아니다. 빛바랜 합의다. 이렇게 좀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 저도 현실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높이 삽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뭐 그 교육감이 그냥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마치 대가로 주는 듯이 이렇게 한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분들이 공약 만드실 때 지역 주민들의 그 요구도 있겠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뭐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우리의 자녀, 다른 자녀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피시설이라고 조금 깊이 하지 마시고 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좀 마음 큰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넓고 크게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우가 위원님. 저는 빛바랜 합의문이라는 그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저는 이게 우리 사회 성숙도의 지표로 봤는데요. 사실 장애라는 것이 특정인만이 아니라 대부분 후천적 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거든요.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기피시설로 해가지고 거부하고 반대한다? 그거는 국가의 어떤 성숙도, 사회 성숙도 부분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논의 구조가 있었고 했는데 이거를 많이 대가성을 주고 뭐 병원을 설립하니까 해준다. 그러면 이 무릎 꿇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애학교가 정말 기피시설이 이미 돼버린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 설립하려면은 똑같이 그 이상의 뭔가 대가를 요구할 텐데.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다고 내가. 그러면 국가가 있고 왜 있고 법이 왜 있습니까? 이런 걸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무슨 바트 주고받듯이 이걸 해준 거 한다? 장애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분이 터질 일이죠. 알겠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네,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선진 사회고 그게 좋은 사회거든요. 근데 이번 결론을 보면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나빠요. 하나는 이 장애 아들을 오히려 배척했다, 기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위원장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서명을 했다, 합의의 주체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칫 이런 게 대가로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의 사회적 풍조, 잘못된 풍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만듭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논란이 많았던 문제였는데 해결은 일단 되긴 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